제가 좀 따가운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거는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하나로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다른 게 없어요. 맞습니다.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그게 준비가 탄탄하게 된 정부는 아니거든요. 지금 이제 6개월 넘어서 이제 아직 채 7개월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뭐 정부를 평가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미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거 볼 것도 없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고 저는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하면 좀 더 내려가야 되고 이거 잘하고 못하고 하고 관계없이 그냥 쭉 20% 윗대가리 아니면은 30%거든요. 이거 왜 이러냐?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평가를 이미 내린 건 그냥 끝낸 거죠. 저는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준비는 안 된 정부였다는 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오랫동안 대통령의 꿈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준비 못한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의 자세는 오로지 정권 교체 하나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는 그것도 차점자와 0.74%의 초박빙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의 기본 자세는 겸손해야죠. 근데 겸손하다는 게 그냥 폴라이트하다, 공손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국민 앞에, 역사 앞에, 시대 앞에 겸손해야 돼요. 근데 겸손하다는 것의 첫 번째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인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구 참사 직후에 관계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원래 비공개 회의였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발언만 한 20분 남아 되는 발언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회의 자리에서 그게 거의 전부 아니었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 직전에 참사 직전에 그 장관들 전체와 그 프리토킹 하듯이 프리토킹 한 적이 있습니다. 뭐 다른 장관들도 얘기하고 다른 참석자들도 얘기하고 했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서로 좋게 보면은 취업해 주는 거고 그냥 아니 뭐 거기서 그냥 웃고 끝내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저게 뭐냐 이런 그 우려와 비판들이 없지 않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상대방과 즉 그 전에 이재명 후보와 아주 박빙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누구나 그 당시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지난 3월 달에 대통령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협치라 그랬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건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지난 7개월, 6개월 남아 7개월 동안 대통령이 이른바 협치, 국민 통합, 이 협치를 위한 모습이 기억이 없습니다. 없죠. 없습니다. 최근에 그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공간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부 여당 쪽 뭐 비상대책위원들도 초치해서 같이 지난 주말에 식사를 했다고 뭐 근 3시간 그렇게 넘게 대통령이
9시에 가겠다는 사람들 아니 다음날 휴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있다 가라 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또 듣자 하니까는 그 전에 권성동, 장제원 의원 부부 동반으로 해서 한남동 공간으로 초치했었다고 하고 예. 윤한홍 또 이철규 의원들도 예. 그 한남동 공간에 다녀갔다고 하고 근데 대통령은 물론 당적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한 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국민의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 모든 당을 아우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여당 쪽 사람들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예. 불렀으면은 아 야당 쪽 사람들도 그렇죠. 그게 참 상식인데. 부르는 게 상식 아닙니까? 예, 예.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협치를 못했다. 예. 자꾸 지금 야당이 많은 숫자를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되는 일이 없다. 늘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데 아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다음번 총선 때까지 두고 보자. 다음번 총선이 1년 6개월 후예요. 그때까지 그러면 법도 통과 못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? 예. 아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되든 안 되든 부여잡고 예. 같이 좀 하자고 하소연을 해야죠. 그런데 안 한단 말이죠. 근데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세간에서는 상대가 이재명이다. 예. 이재명이는 범법자다. 이런 머릿속에 딱 대통령이 각인을 하고 있어서 안 만나는 것이다. 그렇게 이제 유인태 전 노무현 시절에 그렇게 정무수석이 얘기하셨잖아요. 예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. 그렇죠. 그러면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사실 이 정부가 제가 그 표현이 거칠지만은 이 기상대 정부 같다. 요즘 이 기상청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를 되게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비 쭉쭉쭉 오늘 뭐 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멀쩡한 날들도 많고 전혀 예고 없다가 그냥 밤새 호우도 그랬지 않았어요? 밤새 비 내려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물난리가 나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가만 보면 말씀이죠. 이게 그 기상중개청하고 비슷해요. 예. 가령 종부세가 이미 고지서가 다 나가서 예. 내달 12월 15일 되면은 종부세 마감이거든요. 예. 납부를 하든지 맞습니다. 뭐 못하든지 그렇죠. 양당간 결정이 나는데 뭐 정부하고 야당 사이에 종부세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도 논의할 수 있죠. 예, 근데 아니 종부세 내는 종부세를 뭐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연 소득 5천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이 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정권 교체된 것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임대차 3법과 종부법 때문에 정권 교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리고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은 그냥 폐지한다. 맞습니다. 종부세도 당장 폐지는 아니지만은 폐지 의견도 있었죠. 맞습니다. 하다못해 뭐 그 공시지가를 낮춰서라도 혹은 공시지가 반영률을 낮춰서라도 하겠다.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난리거든요. 지금 엄청 죽으려고 합니다. 제가 주말에 예. 이 충남 당진에 예. 어느 이 공장을 제가 예. 견학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예. 그 물류 때문에 난리들이에요. 난리들. 정부에서 그냥 국무회의에서 강제명령 내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면은 예. 그거로 그냥 끝내고 말죠. 그렇죠. 안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화물연대하고 정부가 이게 지난 6월 달에도